세상에. 전교 1등 하던 강지현이 어쩌다 쪽박을 다 찼니? 너 맞지? 천박한 경멸이 담긴 목소리가 서울 신촌 연세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그 고요한 대기실의 공기를 날카롭게 찢었다. 소리의 주인은 이수지 55세.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는 자신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펜트하우스의 안주인임을 증명하듯 휘감고 있었다. 방금 청담동 샵에서 만진 듯한 우아한 웨이브 헤어, 귓불에 매달린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귀걸이, 수백만 원짜리 로로피아나 캐시미어 코트가 그녀의 불을 과시했다. 그런 그녀의 눈에 로비 구석 소파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들어왔다. 짙은 남색의 군용 활동복, 화장기 하나 없어 푸석한 얼굴, 그리고 결정적으로 목덜미부터 턱선까지 흉측하게 번진 붉은 화상 자국. 이수지는 경악과 환희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한 바퀴 돌았다. 마치 시장 좌판의 생선을 뜯어보듯이. 어머 어머, 진짜 강지연이네. 난 또 무슨 노숙자라도 들어온 줄 알았지. 이수지는 코를 찡긋하며 뒷걸음질 쳤다. 아니, 이 냄새는. 땀 냄새. 얘, 너 씻고는 다니는 거니? 옷은 또 이게 뭐야? 우리 아들 군대 갔을 때 입던 활동복이랑 똑같네. 너 설마 아직도 군대에 있어? 말단 부사관? 아이고 쯧쯧. 강지현 55세 중장은 눈을 감았다. 며칠 전 육군 신형 화생방 보호의 최종 야전 테스트를 지휘하던 중이었다. 원인 모를 누출 사고. 그녀의 피부를 파고들던 화학약품의 고통보다 지금 이 순간 동창의 혀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도끼가 더 불쾌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전장을 지휘해 온 특유의 무표정으로 눈을 떴다. 오랜만이네, 이수지. 오랜만? 어머, 얘 목소리 좀 봐. 난 또 쪽박 찼다고 울고불고 매달릴 줄 알았더니. 옆에 있던 동창 박선미의 팔을 쿡쿡 찌르며 선미야, 이것 봐. 얘, 우리 고등학교 때 맨날 책만 파던 전교 1등 강지현 맞대. 기억나? 그때는 우리 쳐다보지도 않더니. 꼴 좀 봐.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야, 호호호. 박선미가 입을 가리고 웃으며 거들었다. 어머머, 지연아. 우린 오늘 100만 원짜리 리프팅 예약하고 왔는데. 너도 관리 좀 하지. 여자가 얼굴이 재산인데. 그 흉터는 또 뭐야? 밖에서 삽질하다가 쇠스랑에라도 긁혔니? 아이고 흉측해라. 그러다 남자들이 거들떠도 안 봐. 이수지는 강지현의 참담한 몰골에서 완벽한 승리감을 맛봤다. 고교 시절 강지현은 모두의 우상이었고 자신은 그 그늘에 가린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자신은 대한민국 최고 의사의 아내로 반포동 사교계의 여왕이었다. 전교 1등? 그깟 게 다 무슨 소용인가? 결국 인생은 누구와 결혼했느냐로 결판나는 것을. 하긴. 넌 남편 백도 없어서 어떡하니? 쯧쯧. 이수지는 잡이라도 베푸는 듯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강지연의 무릎 위로 툭 던졌다. 너 운 좋은 줄 알아. 여기 피부과 센터장이 우리 남편이거든. 김영훈 교수. 텔레비전에도 나오는 사람이야. 내가 너 불쌍하니까 특별히 말해서 그 흉터 공짜로 지져줄게. 응? 대신 밥이나 한번 사. 아, 밥 살 돈은 있으려나 모르겠네. 호호호. 강지연은 무릎 위에 떨어진 명함을 쳐다보았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센터장 교수 김영훈. 그녀가 막 입을 열려던 순간이었다. 고요하던 로비 저편의 이중 방화문이 열리고 각 잡힌 정복 차림의 남성 무리가 들어섰다. 뿜어져 나오는 기백부터가 달랐다. 무리의 선두에 선 희끗한 머리의 50대 남자가 대기실 소파에 앉아있는 강지현을 발견했다. 그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는 자리에 못 박힌 듯 우뚝 멈춰 섰다.
함께 있던 다른 영관급 장교들도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가 일제히 숨을 멈췄다. 이수지는 저 군인 아저씨들이 왜 저러나 싶어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다. 뭐야, 저 사람들은? 웬 군인들이 단체로. 다음 순간 희끗한 머리의 남자가 발을 탁 하고 모아붙이더니 병원 로비가 떠나가도록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전체 차렷. 로비의 모든 환자와 간호사, 원무과 직원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전방의 장군님께 대하여. 경례. 희끗한 머리의 남자. 그는 육군 본부 군수참모부의 실세, 박인수 대령이었다. 그와 동행한 중령, 소령들이 일사불란하게 강지현을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 성. 강철이 부딪히는 듯한 경례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치고 천장으로 울려 퍼졌다. 이수지와 박선미는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삽질이나 한다던 쪽박 찼다고 조롱했던 공짜 시술을 적선하려 했던 강지현이 저 50대의 위험 있는 군인들로부터 90도 경례를 받고 있었다. 수고들 많네. 강지현이 가벼운 목례로 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서려 있었다. 이수지는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더듬거렸다. 자, 장군? 지연이 내가. 장군이라고? 무슨? 동네 부녀회장 그런 거야? 바로 그때였다. 이 소란을 듣고 가장 안쪽 센터장실에서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황급히 뛰쳐나왔다. 날카로운 눈매, 굳게 담은 입술. 이수지의 남편이자 이 병원 피부과 센터장인 김영훈 50대 후반 교수였다. 그는 오늘 아침 병원장에게서 직통 전화를 받았다. 김 센터장, 오늘 계룡대에서 강지현 장군님이 공상으로 방문하셔. 별 3개 중장님이시네.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라 의전이 까다로우니 자네가 직접 모시고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게. 그뿐만이 아니었다. 어제 저녁에는 은밀한 전화도 한 통 받았다. 수년간 자신의 연구소에 거액을 후원해온 K-디펜스 KDEF-ENS의 부사장이었다. 김 교수님, 혹시 내일 군에서 누가 우리 보호회 때문에 다쳤다고 가더라도 절대 장비 결함으로 진단서 나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개인 특이 체질이나 알레르기로. 아시죠? 이번 신약 개발 건 잘 부탁드립니다. 김영훈은 로비의 소란이 그 VIP 때문일 거라 직감하고 달려나왔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자신의 아내 이수지. 그 앞에 선박 대령 무리. 그리고 그 중심에 흉측한 화학 화상을 입은 채 앉아있는 강지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병원장이 말한 강지현 중장이 K-디펜스가 말한 군 VIP가 그리고 하필이면 자기 아내가 평소 무시하던 고교 동창이라는 사실을 김영훈 교수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을 느꼈다. 여보, 마침 잘 나왔네. 이쪽은 내 고교 동창이라는데. 저 사람들이 갑자기. 이수지가 남편에게 아는 척을 하려던 순간 김영훈 교수는 아내 이수지를 문자 그대로 거칠게 밀쳐냈다. 악! 이수지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김영훈은 아내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강지현 중장 앞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대한민국 최고 피부과 권위자라는 명예도 잊은 채 90도로 허리를 깊게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이고 강지현 중장님, 제가 미처 몰라 뵙고 대기하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로. 이수지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하늘처럼 떠받들던 자신의 남편이 반포동 사교계의 그 어떤 건물 앞에서도 뻣뻣하던 김영훈 교수가 쪽박 찼다던 강지연에게 폴더 인사를 하고 있었다. 여보. 중장? 그게 뭔데?
김영훈 교수는 당장이라도 아내의 입을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으로 핏발 선눈을 부라리며 아내를 쏘아붙였다. 당신 지금 누구한테 무슨 망발을. 됐습니다, 김 교수님. 강지현이 그를 제지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자신을 조롱하던 이수지와 바닥에 나뒹구는 자신의 명함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사적인 대화 중이었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지요. 예. 이쪽입니다, 중장님.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김영훈 교수가 황송하다는 듯이 앞장서서 VIP 진료실 문을 열었다. 박 대령 무리가 다시 한번 경례를 붙였다. 강지현은 그 모든 의전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으며 얼어붙은 이수지와 박선미를 스쳐 지나갔다. 이수지는 중장이 별 3개, 3스타 대한민국군 서열 수십 위 안에 드는 군단 장급이며 자신들이 방금 대한민국 국군 최고위직 여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로비 한가운데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저게 강지현이라고. VIP 진료실 문이 닫혔다. 김영훈 교수는 최고급 가죽 의자를 빼내 강지현에게 권하며 연신 땀을 닦았다. 다시 한번 제 아내의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고교 동창이신 줄은 꿈에도. 됐습니다. 강지현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눈빛은 한기를 품고 있었다. 상처나 보시죠. 훈련 중 신형보호의에서 누출이 있었습니다. 김영훈 교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조심스럽게 강지현의 상처를 살폈다. 특수 조명등 우드램프 아래 드러난 상처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피부 조직이 녹아내린 듯 붉게 패여 있었고 가장자리는 검게 변색되고 있었다. 이건 단순 알레르기가 아니었다. 명백한 화학적 괴사였다. 하지만 그의 귓가에는 K 디펜스 부사장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무조건 알레르기입니다, 김 교수님. 이번 신약 개발 건. 김영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명예, 그의 경력 그리고 K 디펜스에서 들어오는 막대한 연구비. 그 모든 것이 이 삼성 장군의 진단서 한 장에 달려 있었다. 그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꾸며내며 입을 열었다. 중장님. 이건 훈련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화학 물질이 다 생긴 일종의 희귀 알레르기성 피부염 같습니다. 강지현의 눈이 가늘어졌다. 수십 년간 생사를 넘나들며 단련된 그녀의 감각이 눈앞의 의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알레르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장님의 특이 체질 문제인 것 같으니 일단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장비 결함 같은 심각한 사안은 아닌 듯합니다. 김영훈 교수는 차트에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추정이라고 흘렸으며 애써 강지현의 눈을 피했다. 강지현은 아무 말 없이 그가 내민 처방전을 받아들었다. 진료실을 나오자 로비 구석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이수지와 박선미가 기겁하며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강지연은 손에 들린 가벼운 처방전을 내려다보았다. 알레르기라는 진단명과 조금 전 자신 앞에서 벌벌 떨며 거짓을 고하던 김영훈 교수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도 알레르기도 아니었다. 자신의 흉측한 흉터 뒤에 병원 로비에서 자신을 조롱하던 동창의 허영심보다 더 추악하고 거대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강지현의 눈빛이 계룡대를 향한 검은색 관용차 안에서 차갑게 빛났다. 김비서. 지금 당장 국군수도병원 피부과 정 박사 연결해. 내가 개인적으로 보낼 샘플이 있다고. 특급 보안으로. 모욕은 분노를 낳았고 의심은 진실을 향한 칼날이 되었다. 쪽박이라 불린 삼성 장군의 반격. 거대한 비리의 서막이 그렇게 올랐다.
그날 저녁 충청남도 계룡대 대한민국 육군본부 최초의 여성 군단장 강지현 중장의 집무실은 그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검소했다. 화려한 장식 대신 벽면을 가득 채운 것은 거대한 작전 지도와 역대 지휘관들의 사진뿐이었다. 강지현은 방금 샤워를 마친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목덜미의 흉터는 연고를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받은 모욕처럼 쓰라리고 뜨거웠다. 알레르기라. 그녀는 김영훈 교수가 흘려 쓴 처방전을 재떨이에 던져넣고 불을 붙였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김영훈의 거짓말처럼 검은재로 변해갔다. 김비서. 예, 장군님. 그림자처럼 대기하고 있던 김비서 육군 소령과 한 걸음 나섰다. 자네가 오늘 확보한 샘플 2가지. 내 피부 조직 샘플과 오염된 보호의 조각. 그걸 들고 지금 즉시 분당으로 가게. 분당이십니까? 국방과학연구소대전가 아니고요? 그래. 분당 국군수도병원. 거기 외상센터 연구동에 가면 정재훈 중령이 있을 거야. 내 오랜 부하지. 내 이름을 대고 이게 내 샘플이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말고 긴급 유해화학물질 분석을 의뢰하게. 특급 보안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지연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센터장 김영훈. 그리고 신형보호의 납품업체 K-디펜스. 마지막으로 황인철 중장. 이 셋 사이의 모든 연결고리를 샅샅이 뒤져. 공식 라인이 아니라 자네가 쓸 수 있는 모든 비공식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예, 장군님.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김비서가 경례를 붙이고 사라지자 강지연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전장에 나선 지휘관의 그것이었다. 쪽박이라 불린 삼성 장군의 반격은 가장 차갑고 가장 조용한 곳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한강이 발 아래 융단처럼 깔린 70평대 펜트하우스. 집 안은 갤러리를 방불케 할 만큼 고가의 미술품과 명품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악, 당신 지금 미쳤어? 이수지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김영훈 교수가 방금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들고 있던 최고급 가죽 가방을 이수지를 향해 집어 던졌기 때문이었다. 수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버킨백이 대리석 바닥에 나뒹굴었다. 미친 건 당신이지. 김영훈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아내 이수지의 머리채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다. 당신 오늘 로비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그 여자가 누군지 아냐고. 누구긴. 강지현이잖아. 그 전교 1등 하던 범생이. 쪽박 차고 굴러다니는 거 내가 불쌍해서 시술이라도. 쪽박? 쪽박. 김영훈이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다. 그 여자가 대한민국 육군 별 3개. 3스타. 강지현 중장이야. 내가 아니 이 병원장이 굽실거려야 하는 당신 남편 목숨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군단장이라고. 이수지는 순간 숨을 멈췄다. 중장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을 그제야 실감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반응은 사과가 아닌 더 큰 분노였다. 그래서 별 3개면 뭐 어쩌라고. 이수지가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집어들며 악을 썼다. 그래, 장군이라 치자. 근데 당신은 누군데? 대한민국 최고 의사 아니야? 텔레비전에도 나오는 김영훈 교수잖아. 근데 고작 그 기집애 앞에서 굽실거려. 허리를 90도로 숙여. 당신 그 꼴을 나랑 내 친구들이 다 봤어. 내 체면이 뭐가 되냐고. 체면. 김영훈은 이 철딱선이 없는 아내를 보며 절망했다. 지금 체면 따질 때야? 하필이면 왜 강지현이냐고. K-디펜스. 그놈들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맛인데.
당신이 오늘 거기에 기름을 부었어. 다 망쳤다고. K 디펜스? 그게 또 무슨 상관인데? 이수지의 눈이 교활하게 빛났다. K 디펜스는 남편의 연구소에 매년 수억 원씩 연구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꽂아주는 이 집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해주는 진짜 돈줄이었다. 김영우는 절박하게 소리쳤다. 그 강지현이라는 여자가 오늘 K 디펜스 보호의를 입고 다쳤다고 왔단 말이야. K 디펜스에서는 무조건 알레르기로 진단서를 끊으라고 나를 압박하는데 하필 환자가 삼성 장군이야. 근데 당신은 그 장군한테 삽질했냐, 쪽박 찼냐고 모욕을 줘? 이수지, 당신 제정신이야. 어머, 그랬어? 이수지는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그거 잘 됐네, 뭐. 강지현이도 약점 잡혔네. 걔도 결국 그 방산 비리라는 거에 엮인 거 아냐? 우리만 돈 받은 거 아니잖아. 모시기 장군도 같이 엮여 있다며? 황인철 중장 말하는 거야? 당신 정말. 김영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수지는 비리의 심각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병원 로비에서 당한 굴욕, 감히 자신에게 굴욕을 안긴 강지연에 대한 복수심뿐이었다. 걱정 마, 여보. 이수지가 남편의 뺨을 와인으로 붉어진 손톱으로 쓸어내렸다. 그 강지현이라는 애 고등학교 때부터 독사였어. 지 앞길 막으면 물어뜯는 애라고. 아마 당신 가만 안 둘걸?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지. 안 그래? 무슨 손을? 그 여자 흉터 흉측하더라. 여자가 얼굴에 그런 흉터. 치명적이지. 그리고 걔가 우리한테 먼저 시비 걸었잖아. 당신한테 진단서 조작이라도 시키려고 한 거 아냐? 스스로의 거짓말에 도취되며 그래, 그거야. 강지현이 승진 욕심에 눈이 멀어서 K 디펜스랑 황 장군 엮으려고 당신을 협박한 거야. 불쌍한 우리 남편. 김영우는 아내의 망상 같은 말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신이 살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유혹을 느꼈다. 강지현 중장을 가해자로 만들고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것. 이수지가 붉은 입술로 속삭였다. 황인철 장군. 그 사람 라인을 타. 그 사람도 강지현이 싫다며. 둘이 힘을 합쳐. 그리고 그 멍청한 강지현은 내가 아주 잘 아는 기자한테 살짝 흘려주면 돼. 전교 1등 독사 삼성 장군 되더니 비리 저지르다 뭐 이런 거. 김영우는 아내의 얼굴에서 악마를 보았다. 이틀 뒤 경기도 성남시 분당.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 지하 3층 특수분석실. 이게 정말입니까, 정중령? 강지현 중장은 정재훈 중령의학 박사의 내민 분석 보고서를 받아들고 숨을 멈췄다. 정중령의 표정은 극도로 심각했다. 예, 장군님. 이건 알레르기 따위가 절대 아닙니다. 그가 모니터에 띄운 현미경 확대 사진을 가리켰다. 이 패턴을 보십시오. 피부 조직이 녹아내렸습니다. 저희가 성분 분석을 한 결과 디클로로에탄과 미승인된 공업용 부식제가 검출되었습니다. 디클로로에탄? 네. 주로 강력 접착제나 페인트 제거제로 쓰이는 독성 물질입니다. 민간 보호의에는 절대 쓰여서는 안 될 물질입니다. 정중령이 다음 자료를 띄웠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함께 보내주신 보호의 샘플입니다. 이 보호의 K 디펜스 제품 맞지요? 이놈들 원가 절감을 하려 했는지 원래 들어가야 할 사중 불소 코팅 대신 값싼 염화비닐 계열로 덮어 씌웠습니다. 그게 왜 문제지? 디클로로에탄은 염화비닐을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이 보호의는 외부의 화학물질을 막아내는 게 아니라 땀이나 열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자 보호의 자체가 녹아내리면서 독성 물질을 피부로 뿜어낸 것입니다. 이건
이건 살인 무기입니다, 장군님. 강지현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수만 명의 장병이 입게 될 전투복. 그것이 자신들의 목숨을 지켜줄 방패가 아니라 살을 녹이는 독극물이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리고 장군님. 정중령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이런 화학적 괴사를 알레르기로 진단했다는 것은 그 의사는 둘 중 하나입니다. 면허를 반납해야 할 돌팔이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알고도 고의로 은폐한 공범이거나. 강지현이 그의 말을 마무리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수고했네, 정중령. 이 보고서 원본은 내가 가져가지. 그리고 자네는 오늘 나를 만난 적도 이 샘플을 본 적도 없는 걸세. 이건 명령이야. 예, 장군님. 명심하겠습니다. 다시 계룡대 집무실. 강지현이 돌아왔을 때 김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장군님 지시하신 사항 보고 드립니다. 읽어봐. 먼저 연세 세브란스 병원 김영훈 교수. 최근 3년간 K-디펜스로부터 신약 개발 공동 연구 명목으로 약 2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실적이 전무하며 사실상 리베이트로 추정됩니다. 또한 김 비서가 다음 장을 넘겼다. 김 교수는 지난 2년간 K-디펜스 장비 방탄 헬멧, 전투화 등을 사용하다 부상을 입은 사병 및 초급 간부 10수명의 진단서를 모두 개인 부주의 혹은 알레르기성 체질로 발급한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강지현의 입에서 실소가 터져나왔다. 뻔뻔한 놈. 계속해. 다음은 황인철 중장입니다. 황 중장은 K-디펜스의 차기 4단급 무인기 도입 사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황 중장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위장 광고업체를 통해 약 5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K-디펜스. 김영훈, 황인철, 강지현이 새 이름을 나지막이 은조렸다. 병원에서 자신을 조롱하던 이수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의 화려한 반포동 아파트, 값비싼 명품들. 그 모든 것이 장병들의 피와 목숨을 팔아넘긴 대가였다. 김영훈은 자신의 병원을 거짓의 성체로 만들었고 황인철은 군을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수지는 그 위에서 여왕 노릇을 하고 있었다. 김비서. 예, 장군님. 국방부 감사관실, 박 장군 감사관에게 직통 연결해. 강지현 중장 이름으로 K-디펜스 군납 비리 및 황인철 중장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공식 특별 감사를 요청한다고 전하게. 드디어 시작하시는 겁니까? 시작이 아니야. 강지현이 목덜미에 흉터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쪽박이라 불렸던 그 상처. 이건 전쟁 선포야. 강지현 중장의 공식 특별 감사 요청은 거대한 바위에 던져진 폭약이었다. 군납 비리, 특히 현역 중장왕 인철과 최고급 민간 병원 김영훈이 연루된 사건은 군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즉각 특별감사팀을 꾸렸고 그 칼날은 가장 먼저 거짓의 성체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향했다. 이게 지금 무슨 행패입니까? 김영훈 교수는 자신의 센터장실에 닥친 국방부 감사관들을 향해 고성을 질렀다. 물론 며칠 전 강지현 중장 앞에서 벌벌 떨던 모습과는 180도 다른 계산된 분노였다. 저희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강지현 중장의 진단서 외에는 한 장도 내줄 수 없습니다. 감사팀을 이끄는 베테랑 감사관 대령이 차갑게 응수했다. 김영훈 교수. 지금 사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라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K-디펜스 장비를 사용하다 부상당한 모든 장병들의 진료 기록을 요청하는 겁니다.
협조하지 않으시면 즉시 압수수색 영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에이, 에이. 김영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그는 감사관들 뒤로 보이는 병원 직원들의 수군거림을 느꼈다. 대한민국 최고 권위자라는 그의 명성이 비리 연루 의혹이라는 오물로 더럽혀지는 순간이었다. 네, 내주겠습니다.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감사팀이 지난 2년간의 진료 기록 수십 건을 박스에 담아 나가는 모습을 보며 김영훈은 자신의 성이 무너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김영훈은 비틀거리며 계룡시 외곽의 한 고급 한정식집 밀실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이미 황인철 중장이 불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김 교수 꼴이 말이 아니구만. 황 장군님, 이거 어쩌실 겁니까? 감사팀 놈들이 병원을 싹 다 털어갔습니다. 제 진단서 조작. 그거 금방 들통날 겁니다. 그럼 저도, 장군님도. 황인철이 술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시끄러워. 김 교수, 당신 하나 처리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고작 계집 하나한테. 그게 강지현이가 보통 계집입니까? 독사입니다, 독사. 게다가 국군 수도병원 라인까지 동원해서 화학 분석까지 끝냈더군요.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김영훈이 절망하며 주저앉자 황인철은 혀를 차며 일어섰다. 쯧쯧. 그래서 당신 같은 민간인들은 안 된다는 거야. 전쟁은 말이지 총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명분 그리고 여론으로 하는 거지. 여론이라니요? 강지현이 우리한테 비리라는 총을 쐈어. 그럼 우린 뭘 쏴야겠나? 황인철이 음흉하게 웃었다. 그 여자의 명예를 쏴야지. 저 여자가 쏜 총은 가짜 총이다라고 소문을 내면 되는 거야. 어떻게? 강지현이 왜 그랬을까? 스스로 답하며 승진 욕심. 그래, 그거야. 최초의 여성 군단장 타이틀로는 부족했겠지.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이라도 되고 싶었겠지. 그래서 경쟁자인 나 황인철을 떨어뜨리기 위해 K 디펜스와 병원까지 엮어서 무고한 사람들을 음해한 거다. 이 그림 어때? 김영훈은 황인철의 대담한 시나리오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증거. 여론의 증거가 왜 필요한가? 의혹만 있으면 되지.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증인이 한 명 필요하지. 황인철의 시선이 김영훈을 향했다. 김 교수, 당신 부인. 이수지 씨. 제 아내요? 그래. 그 여자 로비에서 강지현이랑 한바탕 했다며? 아주 좋아. 고교 동창이라는 타이틀도 좋고 피해자 김영훈 교수의 아내라는 입장도 완벽해. 당신 아내가 증언을 좀 해줘야겠어. 강지현이 당신을 협박했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지. 하지만 황인철이 김영훈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김 교수, 당신이 감옥에 가서 평생 썩는 것과 당신 아내가 거짓말 몇 마디 하고 이 판을 뒤집는 것 중에 뭐가 낫겠나? 내가 밀어준 그 수십억짜리 연구비. 나 혼자 안고 죽을 것 같아? 협박이었다. 김영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시각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이수지는 거실 바닥에 깨진 와인잔 조각을 치우고 있었다. 남편 김영훈이 감사팀이 닥쳤다는 소식에 전화를 걸어 다 당신 때문이야.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었다. 감히 강지현 따위가 내 인생을 망쳐? 병원 로비에서의 굴욕이 다시 떠올랐다. 자신을 밀치고 강지현에게 90도로 인사하던 남편의 모습. 자신을 벌레 보듯 스쳐 지나가던 강지현의 그 차가운 눈빛. 이수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쪽박 찬년이. 감히 내 남편을 건드려? 내 인생을 건드려? 그녀는 남편의 의존적인 모습에 경멸을 느꼈다.
결국 이 위기를 해결할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생각했다. 별 3개가 무서워? 웃기지 마. 별 3개도 신문 기사 한 줄이면 끝이야.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단축번호 1번. 모 종합편성 채널의 가십 전문 임 기자였다. 어머, 임 기자? 나야 반포동 이수지. 오랜만이지? 이수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맹독이 흘렀다. 임 기자, 내가 아주 어마어마한 특종을 하나 줄게.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만한 거. 수화기 너머의 임 기자가 흥분하는 것이 느껴졌다.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이라는 강지연 있지? 내가 걔 고등학교 동창이거든. 근데 말이야. 그 여자가 승진 욕심에 눈이 멀어서. 글쎄, 내 남편을 협박한 거 있지. 이수지는 자신이 방금 만들어낸 거짓말에 스스로 도취되었다. 그래. 내 남편 병원에 와서 멀쩡한 방산업체랑 다른 장군님을 엮으려고 진단서를 조작해달라고 했대. 우리 남편이 거절하니까 아주 난리를 치고 갔지 뭐야. 흉터? 그거. 걔가 원래 피부가 약해서 긁힌 거래. 쯧쯧. 내가 너무 불쌍해서. 아니, 나라가 걱정돼서 제보하는 거야. 특종 맞지? 이수지는 와인잔에 남은 마지막 와인을 들이켰다. 그녀의 눈이 승리감으로 번들거렸다. 내일 아침 기대할게. 임 기자. 전화를 끄는 이수지는 한강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강지현. 넌 끝났어.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문자 그대로 뒤집혔다. 오전 7시. 출근길에 오른 모든 직장인의 스마트폰에 긴급 속보 알림이 떴다. 단독 육군 삼성 장군 승진 위해 방산 비리 조작, 동창 어시 병원서 진단서 위조 협박. 8시 아침 종합편성 채널 뉴스. 앵커는 흥분한 목소리로 임 기자의 단독 보도를 전했다.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인 강지현 중장이 차기 합참의장 자리를 노리고 경쟁자인 황인철 중장과 특정 방산업체를 음해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 병원 의사를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임 기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섰다. 네, 저는 어젯밤 강 중장의 고교 동창이자 협박 피해 의사의 아내인 어시 이수지와 단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화면에는 음성 변조와 모자이크 처리된 이수지의 모습이 비쳤다. 가짜 울음 지연이가. 아니, 강 장군이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독했어요. 승부욕이 강했죠. 얼마 전 제 남편 병원에 찾아왔더군요. 훈련 중에 살짝 긁힌 상처를 가지고 이걸 장비 결함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대요. K 디펜스랑 황인철 장군님을 엮어야 한다면서요. 이수지는 준비한 대본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제 남편이 의사 양심상 그럴 수 없다. 이건 단순 알레르기다라고 하니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당신 병원 문 닫게 하겠다고. 협박을 했답니다. 저는 제 남편이 너무 걱정되고 또 나라의 안위가 걱정돼요. 용기를 내어 제보합니다. 이 보도는 그야말로 핵폭탄이었다.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이라는 타이틀은 승진의 눈이 먼 독사라는 오명으로 순식간에 대체되었다. 여론은 끔찍하게 타올랐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강지연을 비난하는 댓글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여자가 높은 자리 가니 나라 망친다. 당장 군복 벗기고 감옥에 쳐넣어라. 쪽박은 무슨 자해공갈이었네. 황인철 장군님 힘내세요. 같은 시각 계룡대. 강지현 중장의 집무실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였다. 비서실의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장군님, 합참의장님께서 긴급 호출하셨습니다. 장군님,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강지현은 책상 위에 모니터에 떠 있는 자신을 향한 조롱과 비난의 기사들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예상했던 반격이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진실을 덮는 거짓 선동일 줄은, 그리고 그 중심에 이수지의 유치한 복수심이 있을 줄은 몰랐다. 김비서. 예, 장군님. 김비서는 차마 강지현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연락 왔나? 방금 연락 받았습니다. 강 장군님에 대한 품위 유지 위반 및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여 K-디펜스에 대한 감사는 잠정 보류한다고 합니다. 강지현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황인철의 계략이 성공한 것이다. 비리 고발자 강지현은 비리 조작범이 되어버렸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사는 중단되었고 이제 칼날은 거꾸로 강지현의 목을 향하고 있었다. 황인철 중장이 지금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고 합니다. 음의 세력에 굴하지 않고 군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내용입니다. 황인철은 완벽하게 피해자 코스프레에 성공했다. 그날 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거실에서는 축배가 터졌다. 봤지? 여보, 봤어? 내가 뭘 했어? 이수지는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며 기쁨에 겨워 소리쳤다. 강지현, 그 멍청한 년, 이제 끝났어. 감사는 보류됐고 황인철 장군한테서 방금 전화 왔어. 사모님 정말 큰일 하셨다고. 호호호. 이제 우린 황 장군 라인이야. 김영훈 교수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았지만 일단 병원에 닥쳤던 감사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당신 정말 대단하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거짓말? 어머. 세상은 말이야, 여보. 진실이 이기는 게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 강지현은 별 3개를 가졌지만 난 언론을 가졌거든. 감히 쪽박 찬년이 누굴 건드려? 이수지는 자신의 승리에 완벽하게 도취되었다. 모두가 승리를 축하하고 모두가 강지현을 비난하던 그 시각. 계룡대 강지현의 집무실은 불이 꺼진 채 고요했다. 강지현은 홀로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에 그녀의 지친 얼굴과 그 위로 목덜미의 흉터 자국이 비쳤다. 쪽박, 삽질, 자해공갈. 이수지가 던졌던 조롱의 단어들이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그녀에게 던지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인의 명예가 고작 하룻밤 새 잿더미가 되었다. 김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불을 켰다. 장군님, 정말 이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강지현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지쳐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괜찮고 말고 할 게 있나? 그녀는 책상 위에 전화기를 들었다. 황인철은 나를 정치꾼으로 만들었고 이수지는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지. 그리고 김영훈은 내 상처를 알레르기로 둔갑시켰다. 놈들은 여론이라는 안개 속에 숨었어. 안개는 더 큰 바람으로 날려버려야지. 강지현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렸다. 김비서, 지금 즉시 내 이름으로 익명 제보자 어시 이수지와 임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정식 고소하게. 최고 로펌으로. 예, 장군님. 그리고 2번째. 강지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내 육사 동기인 진 의원실에 연결해. 강지현 중장 모든 의혹에 대해 국회 청문회에서 직접 증언하겠다고 전하게. 그리고 그 청문회에 황인철 중장, 김영훈 교수, K-디펜스 대표를 증인으로 이수지를 참고인으로 신청하라고. 청문회 말씀이십니까? 그래. 놈들이 판을 키웠으니 나도 판을 키워야지.
강지연은 목에 흉터를 움켜쥐었다. 이수지가 원하던 대로 대한민국 전체가 보는 무대. 거기서 끝장을 보자고. 강지현 중장이 던진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 카드는 황인철과 이수지, 김영훈이 터뜨린 여론전이라는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여론은 둘로 쪼개졌다. 뭐가 캥기면 삼성 장군이 제발로 국회 청문회에 나가겠나. 진실을 밝혀라. 쉬하고 있네. 감옥 가기 전에 국회에서 마지막 발악하는 거다. 이 폭풍의 중심에 선 서울 여의도 국회의 사당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강지현의 육사 동기이자 국방위원회 소속인 진 의원은 추락한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한치의 의혹도 없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감사에 준하는 청문회를 즉각 개최해야 한다. 고 연일 포효했다. 황인철 중장 측은 경악했다. 그들은 강지현이 이 정도로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다친 국방부 감사는 자신들의 입김으로 막을 수 있었지만 언론에 생중계될 국회 청문회는 차원이 다른 무대였다. 미친. 저 미친 계집. 계룡대 황인철 중장의 집무실에서 고성이 터져나왔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후원자인 여당 중진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느라 쉴 틈이 없었다. 의원님, 이거 막아주셔야 합니다. 저 강지현이가 지금 군을 둘로 쪼개고 있습니다. 저러다 군사기밀 다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가 손을 쓰기엔 너무 늦었다. 이미 방산 비리와 삼성 장군의 진실 공방이라는 키워드는 모든 언론사의 톱뉴스였고 여론은 무조건 청문회 개최로 기울고 있었다. 결국 국회 국방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청문회 개최를 가결했다. 증인 육군 중장 황인철, 증인 연세 세브란스 병원 센터장 김영훈, 증인 K-디펜스 대표이사, 참고인 이수지, 그리고 청문회 요청인 육군 중장 강지현. 이 5개의 이름이 담긴 국회 출석 요구서가 발송된 날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펜트하우스는 지옥으로 변했다. 청문회? 국회?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이수지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법적 효력이 담긴 우편물에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가 아는 국회는 남편이 후원금을 내고 의원들과 골프를 치러 가는 사교의 장이었지 자신이 참고인으로 불려나가는 심판대가 아니었다. 나보고 거기로 오라고. 내가 왜 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뭘 잘못했냐고. 김영훈 교수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아내에게 소리쳤다. 그 역시 증인 소환장을 받았다. 당신이 그놈의 기자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잖아. 그냥 닥치고 있었으면 황 장군이 다 막아줬을 거 아냐. 뭐? 나 때문이라고. 이수지는 적반하장으로 눈을 치켜떴다. 당신이 그 기집애한테 90도로 인사만 안 했어도 당신이 병원 하나 제대로 컨트롤 못해서 당신이 무능해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냐? 근데 지금 나한테 뒤집어 씌워? 이수지. 왜? 부부의 추악한 고성이 70평대 거실을 채웠다. 그들의 발밑에 깔린 수천만 원짜리 페르시안 카펫이 무색했다. 당장 황 장군한테 전화해. 어떻게든 막으라고 해. 나 그런데 못 가. 아니, 안 가. 이미 늦었어. 늦었다고. 김영훈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국회 청문회에 불응하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고발되고 언론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이수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쪽박이라 조롱했던 강지현이 자신을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보는 심판대에 세우려 하고 있었다. 어떻게 여보. 나 무서워. 그녀의 화려했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강지현 중장의 집무실. 그녀는 고소장과 청문회 준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김 비서가 조용히 차를 올렸다. 장군님, 법무팀에서 이수지 씨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곧 검찰 소환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 청문회와는 별개로 그 여자가 뱉은 말에 대한 법적 대가는 명확히 치러야지. 강지연은 목에 흉터를 만졌다. 통증은 가셨지만 흉터는 선명했다. 김 비서, 청문회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그 안에 결정타를 찾아야 하네. K-디펜스와 황인철과 김영훈을 묶을 단 하나의 증거. 내가 가진 화학 분석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해. 그들의 돈 흐름을 잡아야 해. 황인철 중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광고 기획사. 그 위장업체를 계속 추적 중입니다. 하지만 놈들도 청문회 소식을 듣고 모든 자료를 파기하고 있습니다. 파기할 수 없는 것도 있겠지. 강지현의 눈이 빛났다. K-디펜스 내부에도 이 살인 무기 같은 보호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 걸세. 그 사람을 찾아. 알겠습니다. 모든 정보망을 가동하겠습니다. 강지연은 창밖을 보았다.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돔이 멀리 보였다. 일주일 뒤 저곳은 그녀의 명예를 건 마지막 전쟁터가 될 터였다. 대한민국은 들끓었다. K-디펜스의 주가는 폭락했고 황인철 중장은 병가를 내고 잠적했다. 김영훈 교수는 병원에 출근은 했지만 모든 진료를 취소하고 변호사들만 만나고 있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 K-디펜스 본사에서는 주말 내내 파쇄기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황인철의 아들은 이미 해외로 도피했다. 김영훈은 병원 서버에 저장된 강지현의 알레르기 진단 기록과 과거 다른 군인들의 개인 부주의 진료 기록을 모두 삭제하려 시도했다. 그들은 강지현이 가진 화학 분석 보고서 정도는 연구소의 오류 혹은 샘플 오염으로 몰아붙일 작정이었다. 가장 초조한 것은 이수지였다. 그녀는 매일 밤 악몽을 꿨다. 강지현이 자신을 비웃는 꿈, 기자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거짓말쟁이라고 소리치는 꿈을. 그녀는 남편을 닥달했다. 뭐라도 해보라고. 당신 병원 이사장한테 무릎이라도 꿇어. 그 강지현이라는 년한테 돈이라도 줘. 얼마면 되겠대. 당신이 강지현을 뭘로 보고. 김영훈은 아내의 무지함에 치를 떨었다. 돈? 그 여자는 돈으로 움직일 사람이 아니야. 그 여자가 원하는 건 우리 목이야. 절망에 빠진 이수지는 최악의 수를 두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단독 보도를 받았었던 임 기자에게 다시 연락했다. 임 기자, 나 추가 제보할 게 있어. 사실 강지현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도벽이 아니 아무튼 걔가 원래 그런 애라고. 내가 더 자극적인 거 줄게.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내 이름 좀 빼줘. 응? 하지만 임 기자의 반응은 차가웠다. 사모님, 지금 저까지 고소당한 거 아십니까? 사모님 말만 믿고 썼다가 지금 제 기자 인생이 끝장나게 생겼습니다. 청문회에서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딸깍. 전화가 끊겼다. 이수지는 이제 자신이 버려진 카드임을 깨달았다. 그녀를 이용했던 황인철도 임 기자도 심지어 남편 김영훈마저도 각자 살 길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한편 강지연의 캠프에도 아문이 드리워져 있었다.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김 비서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무슨 일인가? 김영훈이 병원 서버의 원본 기록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감사팀이 확보했던 진료 기록 사본만으로는 그가 고의로 조작했다는 원본 대조 증거가 사라진 셈입니다. 황인철 쪽은 아들놈은 싱가포르로 튀었습니다. 자금 추적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강지연은 눈을 감았다.
적들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교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화학 분석 보고서만으로는 저들을 비리 공범으로 묻기에 부족할 수 있었다. 청문회장에서 저들이 입을 맞추고 실무진의 실수라고 발뺌하면 강지현은 증거 없이 군을 흔든 자로 다시 한번 역풍을 맞을 수 있었다. 그때였다. 집무실에 비공개 보안 전화가 울렸다. 김 비서가 수화기를 들었다. 육군 본부입니다. 네. 네. 잘못 거신. 김 비서가 수화기를 막으려다 상대의 말에 눈이 커졌다. 장군님, 받으셔야겠습니다. K-디펜스 재무팀이랍니다. 강지현이 수화기를 건네받았다. 강지현 중장이다. 장군님, 저는 K-디펜스 재무감사실의 오 실장이라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지만 무언가 결심한 듯 단호했다. 제가 장군님을, 아니 우리 군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실장,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게 말하게. 저는 지난 5년간 그들의 돈 세탁을 맡아왔습니다. 황인철 중장의 아들 회사로 흘러들어간 돈, 김영훈 교수의 연구소로 위장 입금된 내역. 그 진짜 장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강지현은 숨을 멈췄다. 왜? 이제야 연락했나? 수화기 너머로 오 실장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 아들도 육군 병장입니다. 곧 전역합니다. 며칠 전 아들이 휴가를 나와 묻더군요. 아버지, 우리 회사 보호의가 정말 사람을 죽이나요? 저도 그거 입고 훈련받았는데. 장군님이 언론에서 자해 공갈범으로 몰리시는 걸 봤습니다. 진실은 그게 아닌데. 제 아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강지현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오 실장, 지금 어디인가? 자네는 지금 군법에 따라 내부 고발자로서 완벽하게 보호받을 걸세.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자네와 자네 가족을 지키겠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1시간 뒤 어둠이 내린 계룡대 외곽의 한적한 길목. 김 비서가 차에서 내리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한 남자가 다가와 두꺼운 장부 원본과 저장 장치 USB 하나를 건넸다. 이것이 그들의 지옥도입니다. 강지현은 집무실로 돌아와 저장 장치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는 날짜별로 정확한 액수와 입금처가 적힌 엑셀 파일이 떠올랐다. 김영훈 교수 연세 세브란스 신약 개발 연구비 명목 5억 원 비고 군인 진료 기록 조작건. 황인철 중장 아들 회사 블루에드 홍보 용역비 명목 3억 원 비고 무인기 사업 추진건. 그것은 완벽한 스모킹 건이었다. 강지현은 목의 흉터를 바라보았다. 이수지가 쪽박이라 불렀던 흉터. 김영훈이 알레르기라 속였던 흉터. 이제 이 흉터가 저들의 모든 것을 불태울 낙인이 될 차례였다. 청문회. 시작하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 사당은 새벽부터 인산인해를 이뤘다. 강지현은 사퇴하라. 황인철을 구속하라. 서로 다른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와 수백 명의 내외신 기자들로 국회 본청 앞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 생중계될 진실 게임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오전 9시 50분. 증인과 참고인들이 차례로 국방위원회 회의실로 들어섰다. 첫 번째 김영훈 교수. 그는 밤새 잠을 못 잔 듯 얼굴이 하얗게 뜨고 땀으로 축축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고개를 푹 숙였다. 두 번째 황인철 중장. 그는 오히려 당당했다. 병가를 냈다는 것이 무색하게 빳빳하게 달인 정복을 입고 나타났다. 그는 자신을 음해 세력의 피해자로 포장할 모든 준비를 마친 듯 카메라를 노려보았다. 세 번째 참고인 이수지.
그녀는 애써 품위를 유지하려 샤넬의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공포에 질린 눈빛은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도망치듯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마지막 오전 9시 55분. 강지현 중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 역시 흠잡을 데 없는 육군 정복 차림이었다. 어깨에 별 3개가 조명 아래 빛났다. 그녀는 다른 이들과 달리 기자들 앞에 잠시 멈춰 섰다. 장군님, 심경이 어떠십니까? 명예훼손 고소는 왜 하신 겁니까? 강지연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명예와 군의 명예를 더럽힌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녀의 목덜미에 남은 붉은 흉터 자국이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 카메라에 잡혔다. 오전 10시. 청문회가 시작되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군의 명예가 걸린 중대한 사안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국방위원장인 진 의원이 엄숙하게 선언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황인철, 김영훈, 그리고 K-디펜스 대표가 떨리는 손으로 선서문을 읽었다. 만약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김영훈의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졌다. 신문은 황인철 중장부터 시작되었다. 황인철 증인. 증인은 K-디펜스로부터 아들 회사를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불량 보호에 납품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인철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제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맹세합니다. 단 한 푼의 불법 자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는 모두. 그가 강지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강지현 중장이 본인의 승진 욕심을 위해 저와 군의 명예에 흙탕물을 튀기려는 악의적인 음의 공작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다. 다음은 김영훈 교수였다. 김영훈 증인. 증인은 강지현 중장의 상처를 알레르기라고 허위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다른 장병들의 부상 기록도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김영훈은 변호사가 써준 대본을 읽기 시작했다. 저는 의사로서의 양심에 따라 진단했습니다. 강 중장의 상처는 희귀 알레르기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강 중장이 저에게 장비 결함으로 써달라고 압력을. 위증입니다. 그때 방청석에 있던 강지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모든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다. 진 위원장이 그녀를 제지했다. 강지현 증인. 아직 증언 순서가 아닙니다. 앉아주십시오. 강지현은 김영훈을 불타는 눈으로 노려보며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마지막으로 참고인 이수지가 불려나왔다. 그녀는 증인이 아니었기에 선서는 하지 않았다. 이수지 참고인. 참고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강지현 중장이 남편을 협박했다고 제보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준비한 연기를 시작했다. 네. 사실입니다. 그날 병원에서 지연이가, 아니 강 장군이 제 남편에게 황인철 장군을 엮어야 한다며 무섭게 협박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잘못될까봐 거짓 증언들이 차곡차곡 쌓여 모든 화살이 강지현을 향하고 있었다. 황인철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오전 신문이 끝나갈 무렵 진 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이제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강지현 증인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강지현 증인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강지현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정복 매무새를 가다듬고 발언대로 걸어나갔다. 회의장의 모든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그녀는 황인철, 김영훈, 그리고 이수지를 차례로 천천히 훑어보았다. 이수지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강지현이 마이크를 잡았다. 회의장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들에 대한 변명이나 감정적인 호소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사실과 증거로 말합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첫 번째 자료를 높이 들어 올렸다. 여기 국군수도병원에서 교차 검증한 제 상처의 화학성분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증인 김영훈이 말한 알레르기가 아니라 보호의 자체에서 검출된 디클로로에탄, 즉 독성 부식제가 원인이라는 보고서입니다. 김영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저들은 이것을 샘플 오류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강지현이 다음 자료를 들었다. 그래서 두 번째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황인철 증인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영훈 증인은 의사 양심을 말했습니다. 이수지 참고인은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회계 장부 원본과 저장 장치를 발언대 위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이것은 K-디펜스 재무팀의 내부 고발자가 목숨을 걸고 제보한 황인철과 김영훈에게 흘러들어간 수십억 원의 비자금 장부 원본입니다. 그 순간 황인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지금부터 그들의 양심이 아니라 그들의 계좌가 말하는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회의장이 터져나갈 듯한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함성으로 마비되었다. 이수지는 저게 뭐야? 라며 중얼거리다 결국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심판이 시작되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지현 중장이 K-디펜스의 비자금 장부 원본을 발언대 위에 올려놓은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황인철 중장이 벌떡 일어섰다. 거짓말. 저건 조작된 거야. 저 여자가 강지현이가 나를 음해하기 위해 만든 가짜 장부라고. 그의 고함은 회의장의 소란에 묻혔다. 조용히 하십시오, 황 증인. 국방위원장진 의원이 의사봉을 세차게 내리쳤다. 강지현 증인. 그 지옥도의 내용을 국민들 앞에서 상세히 밝혀주십시오. 강지현은 침착하게 저장 장치 USB를 위원장석에 제출했다. 거대한 회의장 스크린에 K-디펜스의 재무팀장 오 실장이 목숨 걸고 빼돌린 진짜 장부의 내용이 한 줄 한 줄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와 탐욕의 기록이었다. 항목 1. 연세 세브란스 병원 김영훈 센터장 입금 내역 신약 공동개발 연구비 명목. 3년간 총 20억 원 특이 사항 비고군 장병 부상 K-디펜스 장비 진단서 개인 부주의 및 알레르기 처리건 총 14건. 흐억. 김영훈 교수가 숨 넘어가는 소리를 냈다. 방금 전까지 의사의 양심을 운운하던 그의 얼굴이 이제는 산송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김영훈 증인. 진 의원이 그를 몰아붙였다. 증인은 방금 단 한 푼의 리베이트도 받지 않았으며 양심에 따라 알레르기 진단을 내렸다고 선서했습니다. 저 20억 원은 무엇입니까? 14건의 조작된 진단서는 무엇입니까? 그건. 김영훈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눈이 자신을 파멸로 이끈 황인철을 향했다. 저는 황 장군님이, 황인철 장군님이 시키는 대로. 이놈이 미쳤나? 황인철이 김영훈에게 달려들듯이 소리쳤다. 저 혼자 죽을 순 없습니다. 김영훈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K-디펜스에서 돈이 들어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 보호의를 불량품인 줄 알면서도 군에 밀어넣은 건 저 황인철 중장입니다.
스크린에는 다음 항목이 떠올랐다. 항목 2. 육군 중장 황인철 수취인 블루헤드 대표 황모 씨 입금 내역 육군 홍보 영상 제작 용역비 명목 총 5억 원 특이 사항 비고. 차세대 무인기 도입 사업 및 신형 보호의 납품 계약 적극 협력 건 블루헤드는 황인철 중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위장업체임. 와. 방청석과 기자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황인철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을 때 그의 눈에는 이성이 아닌 광기만 남아 있었다. 그래. 맞다. 그가 마이크를 움켜쥐고 포효했다. 내가 받았다. 그래서 뭐. 군대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나만 받았나? 다들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저 강지현이. 저 독사 같은 년이 감히 내 앞길을 막으니까. 황인철 증인. 발언을 중지하십시오. 시끄러워. 너희들이 군대를 알아? 내가 평생을 바쳤는데. 고작 저 계집 하나 때문에. 내가. 그 순간 회의장 문이 열리고 국회 경위들과 함께 정복을 입은 헌병군 사경찰들이 들이닥쳤다. 황인철 증인, 김영훈 증인. 두 사람을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또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즉각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황인철이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며 발악했다. 이거나. 난 잘못 없어. 강지현. 너도 무사하지 못해. 김영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경위들에게 질질 끌려나갔다. 모든 카메라가 그 처참한 몰락의 순간을 담고 있었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정신을 차린 이수지가 이 모든 광경을 목격했다. 남편이 끌려나갔다. 자신의 화려했던 반포동 펜트하우스, 사교계의 여왕 자리, 그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 강지현을 향했다. 꺄악! 이수지가 머리를 풀어헤치며 발언대에 선 강지현에게 달려들었다. 너 때문에 다 망했어. 이 쪽박 찬년. 내가 감히 누굴 건드려. 죽여버릴 거야. 참고인. 국회 경위들이 달려들어 이수지를 제압했다. 그녀는 바닥에 나뒹굴며 온갖 저주를 퍼부었다. 내가 감히 나한테. 넌 그냥 삽질이나 하던 년이야. 전교 1등이면 뭐해. 넌. 강지현은 그 처절한 발악을 어떠한 감정도 담지 않은 눈으로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회의장은 다시 고요해졌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지현이 자신의 목에 선명하게 남은 흉터를 가리켰다. 이수지 참고인은 이 상처를 쪽박이라 불렀습니다. 김영훈 증인은 이것을 알레르기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들의 비리로 인해 제 장병들이 입을 뻔했던 죽음의 낙인이었습니다. 그녀가 허리를 곧게 폈다. 저 강지현. 오늘부로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었던 이 청문회의 모든 증언을 마칩니다. 강지현이 고개를 숙이자 회의장에서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박수갈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국회 청문회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을 뿌리부터 뒤흔든 K-디펜스 게이트의 시작일 뿐이었다. 청문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황인철과 김영훈, 구치소에 수감된 그들을 시작으로 검찰의 칼날은 거침없었다. K-디펜스 본사와 황인철의 집무실, 그리고 김영훈의 세브란스병원 센터장실이 동시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내부 고발자 오 실장이 넘긴 원본 장부는 검찰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비리 연루자들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딸려 나왔다. 황인철에게 상납을 한 K-디펜스 대표이사 및 임원 전원이 구속되었다.
황인철의 아들은 싱가포르에서 여권이 무효화되어 강제 송환 구속되었다. 김영훈 교수의 진단서 조작에 가담했던 병원 행정 직원들과 그에게 청탁했던 K-디펜스 로비스트들도 모두 겁의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이수지. 그녀는 국회에서의 소란 및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펜트하우스는 압류되었다. 그녀의 모든 명품 가방과 보석들은 범죄 수익 환수 대상으로 묶였다. 사교계의 여왕은 하루아침에 구치소의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졌다. 1년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국민적 관심 속에 열린 1심 선고 공판. 피고인 황인철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리사욕을 채워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였으므로 징역 15년 및 추징금 50억 원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영훈 의사로서의 양심을 버리고 징역 7년 및 추징금 20억 원을 선고한다. 의사 면허를 즉각 취소한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그리고 재판장이 이수지를 호명했다. 피고인 이수지.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여 국가 안보를 책임진 현역 장성의 명예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혔다. 또한 국회 청문회장에서의 소란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징역 2년. 집행유예가 아니었다. 이수지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소리치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다. 이것은 형사재판의 끝이었다. 하지만 강지연의 싸움은 하나 더 남아있었다. 그녀는 이수지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제기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수지의 악의성을 인정하여 법정 최고액인 5억 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렸다. 피고 이수지는 원고 강지현에게 5억 원을 배상하라. 이 배상금은 압류된 피고의 자산 반포동 아파트를 매각하여 최우선으로 변제한다. 이수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했던 남편의 지위, 돈, 그리고 쪽박이라 무시했던 강지현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집까지 넘겨주게 되었다. 완벽한 인과응보였다. 청문회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2년 뒤, 대한민국은 안정을 되찾았다. K-디펜스는 파산했다. 새로운 방산업체가 군과 계약했고 강지현이 직접 검증한 완벽한 신형 보호의가 전군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JTBC 뉴스룸. 앵커는 오늘의 마지막 브리핑으로 한 인물의 사진을 띄웠다. 강지현 중장의 늠름한 정복 사진이었다. 2년 전 오늘 대한민국은 한 여성 군인의 용기 있는 폭로로 거대한 방산 비리의 실체를 마주했습니다. 당시 자해 공갈범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었었던 강지현 장군. 그녀가 오늘 조용히 군복을 벗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강지현의 저녁식 모습이 비쳤다. 강 장군은 전역사에서 지난 30년간 군인으로서 행복했다. 이제 짐을 내려놓는다는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쪽박이라 조롱받으면서도 지켜낸 군의 명예, 그리고 장병들의 생명. 그 무게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는 끝났지만 여운은 길었다. 며칠 뒤 청와대. 강지현은 저녁복이 아닌 가장 빳빳하게 다린 예복 정복을 입고 대통령 앞에 섰다. 비공개 수여식이었다. 강지현 예비역 중장. 대통령이 그녀에게 다가와 붉은색의 훈장을 그녀의 가슴에 직접 달아주었다. 군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훈장 중 하나인 보국 훈장 통일장이었다. 지난 2년간 군 내부의 적과 싸우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때 청문회에서 본 장군의 흉터가 제게는 가장 빛나는 훈장으로 보였습니다. 국가가 장군의 명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강지현은 흉터가 있는 목덜미를 어루만지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한 달 뒤 봄볕이 따사로운 어느 날, 강지현은 군복이 아닌 편안한 등산복 차림으로 어느 교도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수척해진 전직 의사 김영훈이 걸어 들어왔다. 어쩐 일이십니까? 김영훈은 그녀의 얼굴을 차마 쳐다보지 못했다. 이수지 씨가 보낸 탄원서 서명을 거절하러 왔습니다. 김영훈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그리고 이걸 전해주러. 강지현이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수지 씨에게 받은 위자료 전액입니다. 5억 원. 전액을 순직 군인 유가족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이건 기부 증서 사본입니다. 김영훈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들의 더러운 돈은 단 1원도 필요 없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진실이었으니까. 강지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죄값 달게 받으십시오. 강지연은 교도소를 나와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이제 장군님이 아닌 그냥 강지현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차를 몰아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로 향했다. 국방안보전략연구소. 후배들을 양성하는 곳이었다. 사무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목에 희미하게 남은 흉터를 바라보았다. 쪽박, 삽질, 흉측한 것. 그 모든 조롱의 단어들을 견뎌낸 상처. 그녀는 그 흉터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리고 비로소 편안하게 웃었다. 그것은 더 이상 굴욕의 낙인이 아니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낸 세상 그 어떤 훈장보다도 빛나는 명예로운 흉터였다. 그녀는 창밖에 눈부신 햇살을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